자, 이재명이는 가족범죄단이에요. 그리고 150만 원을 2심에서 김혜경이가 받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가족범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가족범죄단에 비하면은 김문수 패밀리는요. 정말 가족봉사단이에요. 가족천사단입니다. 청정구역이에요. 자, 김문수는 외동딸, 김동주 씨의 결혼식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말 가족끼리 스몰 웨딩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6월 달에 이 이재명이 아들, 뭐 동원지, 서원지, 걔 아들을 삼청각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청각은 여러분 저는 한 번 아니고 한 두 번쯤 가봤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요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삼청각은 뭐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수천 명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삼청각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을 그것도 이 대선 이 와중에서 한다는 거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진짜 낯짝이 철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죠.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외동딸 동주 씨예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옆에 있는 네 분이 부인 설란영 여사입니다. 그리고 설 여사 옆에 있는 분이 동주 씨의 남편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의 사위인 거죠. 근데 이 사위 직업도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사회복지사 커플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월급도 많지 않고 정말 대단한 복지, 그 다음에 나눔, 헌신의 정신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또 놀란 게 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이뻐한다는 손자, 손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손자, 손녀 빨간 옷은 입혀갖고 왔는데 이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가 또 이 친구들이 신고 있는 네, 신발 보세요. 메이커가 아니에요. 이른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주 씨 부부가 이 아이들을 참 검소하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대로 가정교육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검소하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늘 거리에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손자, 손녀로 이 김문수 후보와 네, 설란영 여사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내세우면요, 다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명박이라든가, 뭐 재산도 많고, 뭐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에 사장까지 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레거스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고마움, 감사라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이거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죠.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고. 뭐 이러는 분도 있지만 정말 국민들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진짜 정치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 좌우를 얘기한 적 있어요. 이 좌라는 게 한자로 쓰면은 이 공이니까 이거는 뭐 공부한다, 연구한다, 뭐 진영의 논리.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파는 뭐냐? 우파는 여기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이거 김문수 후보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는 사람을 먹여 살려주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나 김문수는 좌파에서 우파가 됐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상임위를 같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같이 했고 뭐 당에서 선거 있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먹여 살려주는 게 우파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고문당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뭐 정기 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물고문까지 저 너무 듣는 것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북한만큼은 고문당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고문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아예 죽이더라. 나는 그 고문에서 살아남았다. 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했던 추도사, 여러분 지금 다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의 박정희다.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김문수입니다. 자, 기호 2번, 네, 21대 대통령 후보, 네,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또 32대 33대 경기도 도지사, 15, 16, 17 국회의원을 했던 김문수 지사가 이 사는 네,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선 국회의원, 2선 도지사,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의 후보인데 이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실평수가 18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파트가 글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파트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도 31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참 불편해요. 그렇다고 제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도 이 화장실에서 서로 이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다가도 막 이렇게 그 커튼 치고 들어와 이런 때도 있고요. 참 불편하죠. 근데 이 집에서 김문수 후보가 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데 있어서는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도 검소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경기도 지사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를 다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됐을 때 여러분 그때 경기도는요 굉장히 부패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16번째였습니다. 그래서 16번째면은요,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아 처먹었다는 거죠. 경기도 공무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 말인즉슨 경기도는 워낙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뭐 규제 풀어주는 거라든지 허가해주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막 돈을 받고 이렇게 오직 오염된 이 공무원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요, 딱 나와가지고 청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을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게 부패하면은 즉사한다. 부패 즉사. 청렴 영생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화장실에 공무원들 화장실에도 딱 붙였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볼일을 보다가 볼일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청렴도 1위로 올랐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설란영 여사예요. 설란영 여사가 참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설란영 여사가 일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고 내조만 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옆에는 늘 설란영 여사가 찾아가고 이랬다는 거.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김문수 설란영 부부를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최고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김문수 부부입니다. 제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갑질과 일제 샴푸와 샌드위치와 제사까지도 법카로 쓰는 이거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두 부부의 평판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